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여름 이적 시장에서 티아고를 데려오면서 전 포지션에 걸쳐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들었던 리버풀.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다이크 시즌 아웃이라는 충격적인 변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겨울 이적 시장 때 센터백을 데려와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버풀이 어떤 선수들을 노리고 있으며 이 선수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면서 알아보죠. 우선 이 선수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 리버풀이 어떠한 유형의 수비수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1, 2순위급의 주전 선수, 3, 4순위급의 후보 선수, 피지컬적인 능력을 토대로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좋은 선수, 발밑 기술이 뛰어난 빌드업이 좋은 선수, 혹은 이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다이크의 시즌 아웃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영입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공중볼 장악 능력이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 할 것입니다. 현재 마팁이 부상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보니 고메즈의 짝으로 파비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메즈 파비뉴의 공중볼 경합 승률은 60%를 상회합니다. 마팁은 그들보다 높은 69.5%, 73.8%, 90.2%를 보여주지만 새 시즌간 평균적으로 22.2경기, 17.1경기, 7.8경기, 출전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서 언제 부상당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죠. 따라서 그간 반다이크가 80%의 압도적인 공중볼 경합 승률을 보여주며 홀로 해결했는데, 그가 한 시즌을 떠나버리니 공중볼에서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공중볼 경합 승률을 보면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매년 우리 이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을 확인해보면 적어도 리버풀은 50%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37.8%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리버풀의 약점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셰필드전 기록을 보면 리버풀은 총 19번의 헤딩 경합 성공, 셰필드는 무려 40번의 헤딩 경합 성공. 아이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최전방 공격수인 올리버 맥버니는 무려 24번의 헤딩 경합에서 17번을 따내며 70.8%의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한편으로 고메즈는 40%, 파비뉴는 37.5%, 대놓고 헤딩 경합을 통해 세컨볼을 만들어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상대편을 막아내지 못하고 공중볼에서 찬스를 계속해서 내주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팁이 제대로 폼 회복을 하지 못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공중볼에서의 우위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급하게 임대로라도 공중볼 장악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최우선으로 데려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팁이 건강하게 남은 시즌을 보내준다면 무리해서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은 하지 않고 적절하게 협상하며 여름 이적 시장 때 한 명 정도 노리지 않을까 싶네요. 돈이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겨울 이적 시장 때 핵심 수비수를 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영입을 기대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몇몇 선수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파메카노. 1998년 10월 27일생으로 186cm에 90kg, 프랑스 출신 선수에다가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입니다. 15-16 시즌에 잘츠부르크에서 데뷔하며 16-17 시즌 본격적으로 라이프치히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팀의 주축으로 올라서면서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니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상 이적료와 남은 계약 기간. 현재 우파메카노의 추정 몸값은 6천만 유로, 본래 21년까지 계약이었지만 최근 23년까지 연장에 사인하여 적절하게 이적료를 받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이 선수가 많은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은 이유는 엄청난 실력을 보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이아웃이 21년 6월부터 발동하기 때문에 중앙이 빈약한 팀들은 모두 우파메카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바이아웃이 발동되어 떠날 것이라고 예측은 되고 있지만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수비적인 능력. 우파메카노의 수비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뛰어난 스피드를 토대로 빠른 공간 커버는 물론 축구 지능이 뛰어나 수비 포지셔닝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탯만으로 이 선수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클, 인터셉트, 클리어링, 수비적인 지표만 보고서 수비수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19-20 시즌 높은 태클 성공률이 눈에 띄네요. 그 외에 집중해볼 부분은
부분은 공중볼 경합 부분. 이 수치만을 두고 얘기하면 공중볼 능력이 리그 정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60% 정도가 평균치라고 얘기하는데 우파메카노는 평균보다 더 높이 위치하며 괜찮다는 평가를 들을 수는 있다 봅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공중볼에서 압도적인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면 우파메카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 외에 수비적인 지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게 반다이크의 스탯만 봐도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이 기록은 2시즌간 전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의 기록이죠. 따라서 저 수치들은 큰 의미가 없고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드리블 허용 횟수. 18-19 시즌에는 15경기만을 출전했지만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고 그 외에 2시즌을 보면 드리블 허용 수치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간단히 높은 수비 라인을 토대로 경기에 임하는 리버풀 수비수들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수비 라인이 상당히 높은 리버풀 수비진인데도 드리블 허용 수치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반다이크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고메즈 또한 준수한 기록이죠. 18-19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리버풀이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발이 느린 마팁은 드리블 허용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기록만을 보고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고메즈보다 높고 마팁보다 낮은 그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우파메카노의 기록은 그리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수비적인 지능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시속 34.8km라는 어마무시한 스피드를 갖춘 선수이기에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무기력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의존하지는 마시고 경기에서 뛰었던 모습을 토대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빌드업 능력. 사실 우파메카노의 진가는 빌드업에서 나옵니다. 수비적인 부분이야 뭐 아직 21살밖에 되지 않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점차 경험이 쌓이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겠지만 이 빌드업 능력은 쉽게 발전되는 부분이 아니죠. 놀랍게도 지난 시즌 패스 성공률, 롱킥 성공률, 파이널 서드로 향한 패스 등등 모든 패스 지표가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81.6%의 롱킥 성공률은 반다이크보다 높습니다. 와우. 물론 패스 숫자 자체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말이죠. 그만큼 우파메카노의 킥력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리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센터백의 킥 능력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스탯, 프로그레시브 디스텐스, 상대 골문을 향해 성공시킨 전진 패스 거리, 토탈 디스텐스, 성공시킨 모든 패스 거리의 총합. 지난 3시즌간의 이 기록을 보면 19-20 시즌의 기록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모르실까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수치상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권에 위치한 선수들과 비교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킥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9-20 시즌 분데스리가 내에서 비교해드리면 알라바, 보아탱, 훈멜스, 조나단, 타 최고의 수비수들과 나란히 하는 스탯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선수이다 보니 볼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의 실수가 조금 있는 편이죠. 반다이크와 조 고메즈와 비교하면 조금 많긴 합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 종합적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부분에서는 완벽하다는 평가, 스피드와 피지컬을 토대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능력에 비해 아쉬울 뿐이지 수준급의 공중볼 장악 능력, 즉 완성형 수비수. 하지만 대략 600억의 금액을 투자하며 이 정도 급의 선수를 데려온다면 고메즈가 3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클롭 체제에서 고메즈를 밀어낼 만한 자원을 데려올지는 의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오잔 카박, 코너 코디, 벤 화이트를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